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NFT, 돈이 된다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세대 NFT들은 이제 종료가 되고 곧 시작될 2세대 NFT,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NFT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NFT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NFT라는 것은 정말로 이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죠. 보통 이것은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해서 토큰의 한 종류로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코인? 약간 코인하고 연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또 틀리다. 근데 또 토큰이라는 명칭을 쓰는 걸 보면은 이것은 메인넷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냥 코인의 한 종류, 토큰이다. 이렇게 개념을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이걸 쉽게 우리가 일반적인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작품을 NFT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뭔 소리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현재 이런 상태에서 1세대 NFT는 종료가 됐다라고 또 볼 수 있겠어요. 왜냐면 자, 보시면 우리가 메타콩즈라든지 과거에는 최강이었던 그 메타콩즈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메타콩즈. 우리는 이 메타콩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당 가격이 몇백만 원, 그죠? 심지어 1000만 원도 넘게 가격이 갔을 때, 뭐 그거는 되게 많았어요. 그런 NFT 같은 경우는 메타콩즈 외에도 클레이시티 이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다 보니 여기서 한번 이슈가 터지고, 그리고 각종 러그풀을 냈던 NFT 프로젝트들이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 NFT 프로젝트들은 사라졌어요, 대부분. 그리고 무슨 뭐 카카오하고도 뭘 했다, 뭐 했다, 이런 기업들마저도 심지어는 지금 NFT 가격을 보면 처음에 자신들의 민팅 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래서 NFT 시장은 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런 정의를 내리기도 했어요. NFT라는 것은 너한테 팔고 튄다 해서 너 팔튀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참 보면은 진짜 NFT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해요. 그 NFT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개인 작가분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런 분들도 일회성으로 내 거 그냥 작품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될 2세대 NFT는 어떤 것일까? 한번 이 부분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아마 이분이 좀 보는 관점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분이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어요. 아스트로넛님께서 영상 잘 보고 있다. 요즘 거래소마다 NFT가 코인만큼 인기가 있어 가던데 NFT 관련 소식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우리가 대부분 NFT 하면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래소 오픈시 거래소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오픈시 거래소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볼륨이 보면은 뭐 5214, 그리고 한 개의 바닷가가 4.6 이더리움, 그쵸? 얘는 14.08 이더리움, 그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BAYC는 유명한데, BAYC가 아니군요. 이거는 BAKC군요. 자, 아무튼 6.99 이더리움 해서 쭉쭉쭉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인기가 정말 많은 NFT들은 또 여전히 비싸다. 그래서 뭔가 한 방을 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NFT를 만들어서 팔면은 이 정도 가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NFT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NFT, 뭐 국내에서도 최대 마켓인 팔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기를 치는 그런 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과연 이 NFT들의 실효성이 무엇일까? 저는 이런 부분을 먼저 좀 물어보고 싶어요. NFT는 분명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홀더 혜택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많이 예를 들어요. 이 홀더 혜택이라는 것은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NFT를 한 개 구입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상품, 굿즈를 준다든지, 또는 토큰이나 코인을 에어드랍 해준다든지, 또는 뭐 여러가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제2의 NFT에 대한 뭐 할인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에어드랍을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뭐 때로는 사기를 쳤던 이 나쁜 브레이브 콩즈 같은
어때요? 미스터리 박스를 준다 해놓고 안 주는 이런 사기꾼 회사들도 있어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는 사기 회사다. 그래서 지금도 고소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진행 중인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상처를 받은 저처럼 상처를 받았던 이런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역시 제가 볼 때 NFT 프로젝트는 망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분들은 자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자본은 없이 사기 한탕 치기 위해서 한탕 뭘 해먹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말하면 가격은 떡상한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해가지고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국 이것이 막상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지금의 내 자본도 못 찾겠다. 그래서 러그풀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 러그풀을 냈을 때 단순히 이 사람들이 꿀꺽해가지고 좋은 거 있겠지만 그분들보다도 고스란히 이것은 투자자 투자를 했던 이분들이 고스란히 피해자가 돼버리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에어드랍을 안 주고 이런 것보다도요. 아무튼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작은 그룹에서 하는 이런 NFT 프로젝트들은 앞으로 지양이 되지 않을까. 지양이에요, 지양. 안 좋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탕 해먹고 튈라는 애들은 그냥 딱 그냥 프로젝트 내밀고 야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설명한 다음에 이거 투자자들 좀 모이네 돈 좀 벌었네 이제 그냥 튀는 거예요. 근데 점점 법안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그룹 소규모 그룹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데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목표 없이 한다? 이제는 NFT 시장에서는 경쟁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그런지 각종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업비트에서도 심지어 NFT라는 항목이 있을 정도로 업비트 NFT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거래소별로 NFT에 대한 조금 비교, 뭐 근황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다뤄드릴 건데 자 업비트는 심지어 NFT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구입처도 있고 여기서 사실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뭐랄까 문제는 되지 않겠다 사기는 아니겠다 이런 것들을 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업비트 거래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짝 그래도 신뢰는 간다. 다른 것들에 비해 러그풀은 없겠구나. 그리고 얘는 그냥 딱 말 그대로 작품을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이라 사실 좀 믿을만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기사를 보면은 기사라고 할까요? 여기 빗썸에서 이렇게 보고서식으로 내용이 나왔던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NFT 기업인 유가랩스 역시 비트코인 NFT에 뛰어들었고 유가랩스 비트코인 NFT인 12폴드는 300개 한정 발행으로 경매 시작으로 경매 방식으로 판매된다 해가지고 NFT 컬렉션 최고 판매가는 하나 약 2억 7,700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NFT의 개수는 25만 8천 개로 2월 9일에는 2만 1,800개가 발행되기도 했다라고 얘기하며 오디널스 NFT가 비트코인의 효용성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45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8,545억 원 규모로 성장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갤럭시 디지털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 NFT 시장이 이더리움과 비교해 독특한 활용 사례를 제공할 경우에는 100억 달러 안팎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강력한 가용성 보장과 함께 분산형 소프트웨어 저장소를 추가하면 활용 사례가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NFT는 코인하고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 코인과의 연관성이 특히 비트코인과의 연관성이 점점 더 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다음 내용. 아마존은 오는 4월 대체 불가 토큰 거래소를 출시한다고 했어요. NFT 거래소를 출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 입점하는 NFT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신뢰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아마존이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NFT 거래소를 개설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해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아마존 계정으로 대체불가 토큰 구매가 가능해질 것이란 야후 파이낸스의 설명이다 해가지고 NFT 마켓플레이스 또는 아마존 디지털 마켓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뭐랄까 대기업들 그다음에 큰 기업들 규모가 있는 기업들에서도 NFT 자체를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고 참여를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더 블록에 따르면은 3월 5일 기준으로 대체 불가 토큰 거래 시장은 1억 1,550만 달러 해가지고 1,520억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대체 불가 토큰 거래량 대금은 9,112만 해가지고 1,199
9억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NFT에 쏟는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저는 근데 이 NFT 결국에는 메타버스하고의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제가 거래소별로 정리해온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업비트는 현재는 NFT가 있고 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세컨블록이라 해서 메타버스를 결합한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보였던 내용이죠. 그리고 특이사항은 하이브와 미국 내 합작법인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소식들 그리고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빗썸 라이브에서 NFT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걸 하겠다라고 과거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브리또 월렛을 하고 있어요. 이 브리또 월렛은 NFT 그리고 웹3 지갑의 개념인데 여기에 이제 NFT까지 결합을 하니까 향후엔 좀 더 좋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빗 자, 코빗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고 코빗 NFT가 있고 가장 최초로 거래소 국내에서는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빗타운 메타버스가 있는데요. 특이사항은 SK스퀘어 코빗에다가 900억 원을 지난 한 1년 전? 1년 전이 아니라 2년 전쯤? 2년 전쯤은 아니고 한 1년하고 2개월 전쯤에 투자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떠돌긴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 2대 주주가 이 코인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8%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거래소가 NFT에 대해서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고 돈을 모으고 있다. 다만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크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 이슈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슈가 되거나 이런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거래소별로도 뭔가 계속해서 NFT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 확실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이제 1파전은 끝났고 2차전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1세대는 이제 종료가 됐고 2세대가 이렇게 나올 때는 앞으로 대기업 특히 지금 네이버라든지 뭐 SK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게 그 정도 네이버 SK 한 군데가 어디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세 군데 이런 대기업에서도 계속해서 NFT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것을 메타버스와 결합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종종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도시 NFT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들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끔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향후에는 좀 더 NFT 시장이 올바르게 발전하면서 갔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이왕 잡을 거면 대기업하고 그냥 어느 정도 기업이 되는 법인 기업에서 NFT 시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덥지 않게 NFT만 자꾸 찍어 누르기 식으로 발행하는 그런 나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그거 당신들은 모르실 거예요. 특히 브레이브 콩즈 그 다음에 브레이브 콩즈 외에도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서 하려고 했다가 이제 큰 손해를 봤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 NFT 시장의 어지러움을 대기업이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서 좀 더 NFT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NFT는 어떠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한테 팔고 튄다라는 이런 NFT가 아니라 건강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건강한 발전을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NFT가 아닐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